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괴담. 저는 제주도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난대산림연구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고사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캐러 사람들이 오곤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구역이 출입금지 구역이라 산불관리 겸 출입통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산해 출입금지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2번 장마가 옵니다. 봄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고사리가 나기 시작할 때쯤이면 비가 내린다고 고사리 장마라고 합니다. 이 비를 맞고 좋은 고사리들이 자랍니다. 여하튼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후임 3명은 차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무전기에서 잘 가지 않던 곳으로 순찰을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산은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가기 전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여 한참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제 후임이 말했습니다. 형, 저쪽에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확성기로 거기 아주머니 다 보여요. 어서 나오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풀숲에 들어가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이라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임은 이상하다고 분명 봤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30분 동안 순찰을 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에 고사리 한 무더기를 메고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께 다시 오시지 말라고 주의를 드리고 차에 태워 산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크게 틀고는 후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노래 좋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 뒷좌석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산에선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야. 저희는 이상하신 분이라 생각하곤 대답하지 않고 산 입구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점심도 먹고 다시 순찰을 도는 중이었습니다. 후임이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에서 내려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후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후임이 간 방향으로 갔는데 후임은 없고 숲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부에 무전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없어졌던 후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후임이 눈이 풀린 채 울면서 온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른 후임을 질질 끌어 차에 태우고 도망가다시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연구소 근처에 멈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임의 말에 따르면 소변을 보러 갔는데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멀리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후임은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드리려고 바로 쫓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놓쳤다 싶어서 뒤돌아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손을 꽉 잡고 질질 끌고 가더랍니다. 발버둥 치고 나무를 쥐어 잡아도 힘이 엄청나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답니다. 후임은 이대로 끌려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큰 나무를 부여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렀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은 사람을 봤는데 아까 자길 보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마치 영화에서 총을 맞은 것처럼 머리에 큰 구멍이 있고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답니다. 그리곤 자기를 향해 욕을 계속했다는데 자세히 듣진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달려간 거고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 안 하던 녀석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농담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후임은 결근을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무단 결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도 그 산에는 순찰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산의 근처로 농원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태워다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께 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혀를 ጭጭ 차시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예전에 그 산은 오래전에 군을 피해 숨어 계셨던 분이 많았는데 산에서 만약 이름을 불려 들어가면 그 이름과 관련된 가족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산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미신을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군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군인으로 오해했던 게 아닐까요? 그 후로 그 산으로는 순찰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소녀.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사정으로 인해 해외에 살았습니다. 그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상당히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갈색의 예쁜 머리를 하고 검은 베일이 달린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을 때였지만 동양의 미인 같은 느낌의 여자아이입니다. 슬픈 듯한 얼굴을 한 채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 특유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하고 있으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 온 몸을 덮쳐오고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서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그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소녀는 일체의 표정도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바뀌지 않는 시선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타이르고 싶어서, 무엇인가로부터 풀어주고 싶다는 것 같이 말이죠. 결국 꿈에 나온 소녀가 걱정된 나는 꿈에 나온 바다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이나 자료관을 찾아 비슷한 바다를 찾아냈습니다. 태평양 쪽의 바다였죠. 여기에 가자고 친구를 꼬셔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가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언제나 꿈에서 보던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바로 그곳에 흐릿하게 소녀가 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나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광경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꿈의 광경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의 영상이 자신의 의식 안에서 비추어 합쳐지고 일치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 뒤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려줬구나. 고마워. 그 아이는 꼭 내가 자신을 알아차려줬으면 해서 꿈에 몇 번씩이나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몸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그 꿈을 꾸는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바다는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그 검은 원피스의 여자아이도 아마 그곳에서 자살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기괴한 팩스. 1년 전에 중고 팩스를 샀지만 방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쓴 일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친구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 팩스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에게 무사히 자료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받기는 했는데 무슨 실 같은 게 찍혀서 나왔어. 그게 뭐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그런가 싶어서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또 그 친구에게 자료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그 실 같은 게 가득 찍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줬지만 다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데 아무래도 나도 마음에 걸려서 팩스를 열고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의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 수많은 긴 머리카락의 렌즈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졌어 그 팩스를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